사전 댓글에서 어떤 질문을 주셨냐면요. 즉답형할 때 즉답형 우리가 딱 먼저 보잖아요. 그럼 이때 도대체 구상하는 시간을 얼마나 가져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혹시 선생님들은 얼만큼 시간을 가지셨어요? 저는 최대한 생각하는 시간을 짧게 하려고 1분을 넘기지 않도록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댓글로 질문을 해주셨지만 구상형하고 즉답형 심사위원분들이 똑같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똑같이 쭉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간을 잘 안배를 해야 돼서 생각하는 시간을 짧게 해야 제가 준비한 답변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상 시간을 1분 내외로 연습했던 것 같아요. 우리 지영쌤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구상형 평가위원분과 그리고 즉답형 평가위원분이 같은 분이 한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시간을 잘 분배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연쌤은 몇 분 정도의 구상 시간을 가지셨나요? 저도 1분 내로 가졌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즉답형 문제를 봤을 때 저희가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이러시면 안 되고 잠시 구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은 잠시 생각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중간에 쉬어도 상관은 없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약간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답변을 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떨려서 생각이 잠깐 안 난다고 버벅거려도 절대 그거를 가지고 너 떨어뜨릴 거야 하지 않으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천천히 충분히 생각을 하신 다음에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의 말을 이렇게 종합하다 보면 시간을 잘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 또 하다 보면 시책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면접 준비하기도 힘든데 시책 내용이 정말 많아요. 사전 댓글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게 뭐였냐면요. 도대체 시책 어떻게 공부하나요? 이거 1에서 10까지 다 외워야 되나요? 그런 말씀을 많이 물어봐 주셨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어떻게 시책을 그리고 면접 문제를 공부하셨는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혹시 지영쌤의 꿀팁이 있을까요? 일단 저는 시책은 제목별로 돼 있기 때문에 그 큰 제목들을 다 나열을 해놓고 그 밑에다가 내용을 추가하는 식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사진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실제로 시험 준비하면서 정리했던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안전한 학교라는 정책이 있으면 그 밑에 교육복지 강화, 그 다음에 학습 안전망 강화, 그 밑에 뭐 기초학력 보장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가장 세부적인 거를 일단 표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기초학력 부진의 경우,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의 경우 이제 이런 주제들에서 기출로 나왔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출 문제에서 어떤 답변들이 모범 답안이었는지 이런 거를 파악을 한 다음에 그걸 키워드 중심으로 여기다가 다 넣어서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출 문제 중심으로 주제에 맞게 이렇게 넣어서 정리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됐고요. 이때 정리를 할 때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사례 중심으로 넣어두면 이제 나만의 답안을 만들기가 좀 수월해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그 시책을 전체 흐름을 파악하고 거기에 사례를 덧붙여서 공부하는 식으로 하면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지영쌤의 예시 그림을 보니까 기본에 있는 경기도 시책 내용을 굉장히 구조화해서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특히 지영쌤은 기출 문제까지도 잘 이렇게 넣어서 공부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요, 우리 조금 이야기를 확장시켜서 우리 지영쌤께서 시책에 맞게 재구조화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하잖아요. 우리 지연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정리를 했다고 했는데 지연쌤의 꿀팁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지영쌤이 하신 것과 비슷한 식으로 이렇게 단거나를 시켰었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제가 직접 정리한 내용들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경기도에는 이 학생 중심 교육 과정에, 교육과정 다양화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내용에서 요즘 많이들 이슈가 되고 있는 고교학점제라든지 아니면 교육과정 클러스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가로 해서 더 집어 넣었고, 이거를 뼈대를 만드실 때 더 좋은 점은 여러분들 스터디 많이 하시잖아요. 면접이 끝난 후에 스터디원들의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 연계된 부분에 같이 적어 주셔도 좋고 아니면 뉴스 기사라든지 아니면 유튜브에 해당 주제들을 검색하시면 굉장히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스터디 이동 중이시나 이럴 때 이렇게 잠깐 확인한 다음에 그런 내용들을 계속 덧붙이고 살을 붙여서 흡사 여러분 전공 개론서 서브노트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아마 시책 정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저는 지금 딱 드는 궁금증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왠지 이런 궁금증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책 정리 너무 좋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 않을까? 라는 궁금증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선생님들은 이렇게 시책을 정리하시고 보충해 나가시는데 얼만큼의 시간이 걸리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보다 길지 않았어요. 한 이틀, 3일 내에 끝냈거든요. 그렇게 가능했던 이유가 저 혼자 정리한 게 아니라 몇 명 같이 마음 맞는 친구들이랑 같이 파트를 나눠가지고 그거를 나눠서 정리한 다음에 합쳤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또 연습을 하면서 또 덧붙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정리해야겠다는 강박을 버리시고 틀만 만들어 놓고 그렇게 붙이면 돼서 사실 이걸 정리하는 데는 크게 시간이 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루 만에 끝내신 분도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한번 노하우를 네.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시책을 공부하다 보면 사실 시책뿐만 아니라 면접에 대한 준비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하루 딱 날을 잡고 그날은 수업 실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책을 다 완성하고 면접 준비도 함께 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거의 하루 진짜 딱 시간을 거의 하루 꼬박을 들여가지고 이걸 시책을 단권화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셔도 좋고 아직 좀 시간이 얼마 안 남으셨다고 하신 분들은 지영쌤 말대로 스터디원들끼리 좀 나눠가지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지연쌤 말처럼 하루 그냥 날 잡고 후루룩 정리하면서 그냥 내가 이거 하면서 면접도 준비한다는 공부한다. 생각으로 그냥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단권화가 답은 아니지만요. 너무 떨리고 내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르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를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꿀팁을 말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구상형 문제 하실 때 우리가 구상하러 시험실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사전 댓글 중에 제가 이런 거를 봤어요. 아니 그 칸이 너무 좁은데 그 칸에 어떻게 다 답변을 적나요? 그렇다고 키워드만 적었는데 또 키워드만 적으니까 또 제가 무슨 문장을 말해야 되는지 또 까먹었어요. 이런 질문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 구상형 문제 하실 때 혹시 문제를 적으실 때 선생님들만의 꿀팁이 있으셨나요? 저는 최대한 키워드만 적는 것으로 연습을 했고요. 문장을 전체 다 적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는 시간을 줄이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키워드 중심으로. 그래서 연습할 때도 키워드만 적고 그거를 바로 문장으로 말할 수 있는 연습을 정말 많이 했어요. 키워드로 적고 연습, 키워드, 연습 그런 문장으로 쓱 이렇게 이 3박자가 맞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연쌤 같은 경우도 혹시 팁이 있으셨나요? 저는 그 면접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개조식으로 답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도 문장을 다 적진 않고 첫째, 뭐, 둘째, 뭐 이렇게 키워드로 딱딱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놨던 것 같습니다. 진짜 여기서 포인트는 키워드를 그 작은 구상지 칸에 적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하나 꿀팁을 드리겠습니다. 형광펜을 가지고 들어가실 수 있어요. 선생님들이 하나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형광펜, 색색깔 볼펜 다 들고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키워드 위주로 적었어도 내가 죽어도 이것만은 꼭 얘기하겠다라는 거를 형광펜으로 밑줄 그으세요.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으시면 그거를 이제 포인트로 이야기하시면 되니까 형광펜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아까도 굉장히 많이 질문해서 봤는데 기출에 관련된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1차 임용고시를 볼 때는 기출 정말 품에 안 꽂았잖아요. 기출에서 변형이 되니까. 그런데 과연 면접 문제도 기출 문제로 연도별로 꼼꼼하게 보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듭니다. 자, 지영쌤, 기출 문제 혹시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그 기출문제도 연도별로 일단 쭉 엑셀로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또 자료화면이 나가는데 저는 이게 구분한 거를 연도, 유형, 문제, 제시문 조건, 그 다음에 답안 키워드, 마지막에 주제 묶음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정리하면 좋은 게 나중에 주제 묶음을 필터 처리해가지고 제가 원하는 주제에 기출만 딱 한꺼번에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주제의 기출이 어떤 질문으로 나왔는지가 한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면접 같은 경우에는 기출된 문제가 다시 나오지는 않지만 이 주제에서는 이런 거를 물어보더라라는 그 컨셉이 잡히면
그 예상 문제를 뽑기가 좀 수월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안 키워드 이렇게 문제에 맞게 정리를 해주시고 이거는 영어과 특성인데 영어과는 구상형이 다 영어로 나와요. 문제도 영어로 나오고 답변도 영어로 해야 돼요. 즉답형은 문제 한국말, 답변 한국말 이렇게 되지만 영어과는 영어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아까 여기 댓글에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시책에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명 같은 것들 뭐 사람책 이런 것도 영어로 바꿔야 되나요?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다 바꿨어요. 이게 영어로 말하다가 갑자기 한국말로 말하면 약간 이질감이 들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그냥 영어로 바꿔서 연습하는 거를 했습니다. 우리 지영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출을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친한 국어 선생님이 있는데 저희가 그때 같은 교무실에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국어 선생님 이번에 뭐 나올까요? 그때 기억나시죠? 네. 물어봤는데 기억나요. 그 국어쌤이 갑자기 기다려봐. 비비문문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해? 물어봤더니 이제 문학이 나올 차례야. 딱 이러시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굉장히 촉이 엄청 좋거든요. 이렇게 기출을 분석하다 보면 이번에 뭐가 나올 건지 느끼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